안녕하십니까. 계속정의 임병준입니다. 16회차입니다. 회차도 16회차고 이번 주는 16회차 스포츠 월드배로 진행이 됩니다. 대상경주 주간인데요. 자, 일단 모터가 좋은 게 총 출동했습니다. 예선전 14, 15경주에 총 출동을 했는데 일단 예선전이 뭐 결승전보다 더 박진감 넘치게 진행이 될 가능성도 느껴집니다. 일단 결승전에 올라가야 된다는 그런 강박감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선전 14, 15경주 어느 때보다 관심이 누가 올라갈 건지, 또 1코스를 만난 김인중과 심상철이 수성을 할 수 있을지, 또 지킨다고 한다면 누가 1코스를 가져갈지, 또 완주 타임에 따라 달라지겠는데 이거 좀 포인트를 잡아 가시고, 나머지 경주는 정말 어려운 편성입니다. 제일 어려운 게 5경주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7경주도 마찬가지지만 나머지 경주도 호락호락해 보지 마시고, 자, 일반 경주부터 마지막 17경주까지 총력전으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크게는 3파전으로 분석이 됩니다. 김종목, 자, 1코스가 아니면 의미가 없고, 박민영도 부상 복귀 이후에 강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변수 정도로 내려놓으시고, 일단 이진우의 가능성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1코스, 제가 1코스에 들어가면 추천하는 선수가 몇몇 있습니다. 이진우, 한운, 그다음에 김동경, 몇몇 선수들이 있는데 2인까지 1코스가 아니면 쓸모가 없다라는 멘트를 자주 쓸 정도로 인코스, 특히나 1코스, 특히나 이진우는 올해 2승을 거뒀는데 그 2승 다 1코스입니다. 자, 집중력을 발휘한다면 욕심을 낼 수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나머지 선수들이 반격을 가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현덕부터, 그리고 모터가 괜찮은 9번선에 김태규까지 선두권 진입을 노리기 때문에 선택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자, 김태규의 76번 모터가 돋보입니다. 안쪽 선수들을 싸잡아 돌리면서 붙어들거나 휘감아 찌르면 되는데, 이상하게 6코스만 가면 약해지는 게 김태규입니다. 또 상대적으로 기록 차이가 별로 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 9번선 김현덕, 김태규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김태규 쪽으로 팔리면 오히려 김현덕이나 9번선 쪽으로 가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저는 이번 경주 1경주만큼은, 시작만큼은 이진우가 1코스에 좀 해주길 바라면서 접근하는데, 김태규가 날아오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김현덕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싶은 그런 1경주입니다. 자, 가볍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경주는 변수가 있습니다. 원래 여기에 이종인이었습니다. 이종인이었기 때문에, 자, 스타트를 제일 못하는 선수 중에 하나라고 평가되는 이종인이었기 때문에 장수영이나 김민기를 축으로 받고, 자, 그래도 모터는 장수영보다는, 그리고 최근 흐름이나 그리고 전개로 봤을 때 김민길이 낫기 때문에 3번을 놓고 가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장수영도 그냥 그렇고 김민길도 중화를 썼습니다. 또 중화입니다. 그렇게 중화까지 쓸 게 아닌데, 어떤 느낌에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오히려 조승민이 기록이 빨리 나오고 송효석도 중화하, 손지영은 아웃코스, 애매합니다. 마침 유석현이 1코스에 대타로 들어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봐줘야죠. 똥모터에 뗏목을 줘도 1코스에서는 승부를 하기 때문에 선전을 기대하면서 접근하는 방법 권해드립니다. 남은 한 자리를 찾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겠고, 자, 일단 바깥쪽보다는 옆자리에 장수영과 김민길 쪽으로 초점을 맞추는데, 수요일 오전 훈련과 그리고 경주전 소개항 쪽까지 좀 체크해 보시고 최종적인 도전 선수를 찾는 데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다 되미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욕심내면 다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또 신중하게 접근하는 전략을 권해드립니다. 자, 3경주입니다. 3경주는 그나마 축이 있습니다. 박원규, 만만한 편성을 만났습니다. 선전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모터가 그렇게 막 52번 모터가 최근에 활용도가 좋은 건 아니지만, 자, 기록을 잘 뽑아냈고 컨디션에 문제 없다. 또 실전에 강하게 박원규이기 때문에 선전을 기대해 봅니다. 자, 1코스. 자, 액면상으로는 오늘 1코스가 굉장히 좀 유리한 그런 상황인데, 장점을 좀 활용한다라고 한다면, 일단 홍진수는 이번 주는 좀 개점 휴업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나머지 선수들 중에서도 사인이 있죠. 김기현 같은 경우는 제재에, 자, 부상으로 인해서, 자, 올해 첫 출전입니다. 첫 출전. 그렇기 때문에
컨디션을 좀 체크해 봤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오래 쉬었기 때문에 또 상금에 대한 갈증 대단할 거라고 생각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4, 5, 6 3개월 안에 점수를 벌어야 되기 때문에 좀 바쁘게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자, 김창규 같은 경우에는 1차 때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2차 때 온라인부터 올라오더니만 승부지를 좀 내비치는 모습이었는데, 김계영이 오랜만에, 자, 거의 올해 첫 출전이기 때문에 승부 타임을 놓친다라고 한다면 김창규가 공간을 파고드는 그림이 그려지고, 자, 홍진수 좋아 보이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2, 3번 다 삽질한다면 정민수랑 2인이 날아 들어오는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여기도 후착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도 2번, 3번 쪽으로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바깥쪽보다는 2번, 3번, 여기도 2번, 3번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멀리서 찾기보다는 축이 1번이라고 한다면 옆자리에서 답을 찾는 그런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도 확실하게 강한 느낌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경주 현장 추천 경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4경주부터 살펴보면 일단 3파전입니다. 일단 한준이 모터 안 좋고 이수빈도 출산 이후에 적응 못하고 있고, 원영관도 아웃코스이기 때문에 유해강, 장영태, 반혜진 1번, 4번, 5번입니다. 반혜진은 아웃코스인데 괜찮겠어? 라고 하지만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고 또 이번 주도 컨디션이 좋아 보입니다. 혹시라도 1, 4번이 경쟁을 한다라고 한다면 역습이 가능한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자, 가능성을 타진해보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아웃코스 5번보다는 1 놓고 갈까 4 놓고 갈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기량면에서 안정감을 주는 것은 4번이죠. 왜? 한준이랑 이수빈이 강한 맛이 없기 때문에 장영태가 감아도 되고 휘감아 찔러도 됩니다. 근데 확신을 가지고 접근하지 못하고 제가 마지막 선택을 했던 것은 유해강인데요. 왜? 일단 25번 모터가 직전 회차에 김영민이 온라인이었지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그 전에 이경섭도 3연속 입상을 했습니다. 자, 기록도 조금 빠른 그런 상황인데 일단 모터도 좀 신뢰감을 주지만 유해강이 1코스만 들어가면 굉장히 집중력이 강합니다. 아까 이진우 말한 것처럼 유해강도 사실상 1코스에서 승률이 가장 좋습니다. 두 자릿수, 유일하게 두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 게 1코스이기 때문에, 자, 장영태가 휘감아 찌르게 스타트를 잘 끊어서 인빠지기를 깔끔하게 주도한다면 장영태, 방혜진이 고전할 수도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요거는 최종적으로 현장에서 3파전인 만큼 최종적으로 현장에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주는 가장 어려운 편성,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기록으로 봤을 때 그래, 최지원 눈에 띄네, 박설이 눈에 띄네. 자, 최지원이 감고 박설이가 날라 들어오는 3-6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맞아? 이게 맞아?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최지원 같은 경우에는 승부 타임을 맞추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전력이라고 제가 교육정 예상제도 써놨는데요. 자, 정확하게 시속을 주도하고 또 최근에 흐름이 좋기 때문에 장점을 살려서 안쪽을 압박한다 라고 한다면 이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본인만 살겠다고 찌를 수도 있고 아예 스타트가 안 돼서 고전할 수도 있습니다. 자, 박민성이 유일하게 자력 승부가 되는 게 1코스고, 이이동도 기록은 늦지만 2차 기록은 8구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종합해서 늦은 거지 1차가 워낙에 늦어서 그런 거지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박민성을 상대로 이이동이 기습을 나설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일단 혼전으로 보시고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최재원과 박설이가 기록면에서 돋보이지만 둘이 시속을 주도하지 못하는 순간 배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접근 방법을 공략해 보시고, 일단 섣불리 작전을 세우는 것보다는 좀 신중하게 현장에서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줄을 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래서 5경주는 첫 번째 승부 타이밍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6경주는 조성인이 눈에 띕니다. 일단 조성인 대상경주 못 나가네. 그렇죠, 못 나갑니다. 왜? 시즌 초반 모터 배정운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12명 안에 못 들어갔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급에서 경주를 하게 되는데요. 자, 3코스. 자, 그리고 54번 모터가 직전 회차 장수영, 주은석이 생각보다 잘 탔고, 장수영도
1착 3착을 기록했다라고 한다면 해볼만 하겠다. 그래서 축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자, 조성인이 감아주면, 자, 120원 모턴을 다시 만나. 직전에 탄 거 다시 받았죠. 선거 때 받은 거. 그리고 정영진, 이주영은 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바깥쪽에서 유리한 전개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최인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두 선수는, 자, 화요일 11조에서 같이 연습을 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최인원을 상대로 조성인이 휘감기를 시도했는데 버텨줬습니다. 물론 조성인 턴스피드가 더 우위를 점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만큼 최인원의 65번 모터도 나쁘지 않고 1코스, 또 최인원도 정비를 생각보다 펠러가 좋은지 기록이 잘 나오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아마 조성인을 상대로 해봤기 때문에 맞불을 논다라고 한다면 바깥쪽보다는 조성인이 휘지로 가면서 최인원이 살 수도 있고, 또는 최인원이 1코스를 좀 열심히 타고 있기 때문에 쌍승이 뒤집히는 최악의 그림도 눈여겨볼 수가 있는 만큼 요주의 선수로 지켜볼 필요성이 느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성인을 무작정 예전 같은 그런 만년 강자가 아니다는 것을 모터볼을 많이 탄다, 또 예전만큼 그렇게 날카롭지 않다라는 점을 많이 볼 수가 있는 만큼 꼼꼼하게 체크한 다음에 가능성을 타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좀 오류가 걸리네요. 됐습니다. 7경주. 7경주는 두 번째 7경주, 9경주는 자, 현장 추천 경주입니다. 7경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최재형 게임처럼 일단 액면은 지금 한정석의 기록이 빠르고, 배민도 처음에는 86, 그 다음에 7, 8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그런 기록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 윤영일도 93 모드가 최근에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좀 윤영일보다는 그래도 3번, 4번 쪽으로 초점이 맞춰지는데, 배민은 최근에 스타트를 무리수를 두지 않고 안전하게 타고 있고, 한종석은 전형적인 인코스 승부형이라서 팔리는 배당에 비해서 좀 불안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딱히 대안도 있는 게 아니죠. 윤영일 개선의 여지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직전 회차 이태근이나 이태희, 조성인이 잘 탄 거지, 윤영일이 이거보다 더 좋은 모터를 줬을 때도 활용을 못했는데 될까라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 축도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고, 도전 선수도 대안이 딱히 없다라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확신이 들은 그런 전략으로 맨 마지막에 선택을 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기서 현장에서 다시 한번 최종적인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경주는 지금 구형구가 시속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97, 그 다음에 96 기록 변화가 없는데 온라인도 꼴찌였고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좋은 조건을 갖춘 손재민에게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승이 없는데 올해 첫 우승 도전 오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수요 경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자, 박민영 부상 이후에 오랜만에 나와서 기록을 잡지 못하고 있지만 받아먹기 좋은 위치고, 자, 구형구는 모터는 안 좋지만 턴 스피드를 살릴 수 있고, 둘이 약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광서나 정인교 쪽으로 관심이 많이 몰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박민영도 순발력이 살아있고 구형구는 턴스피드가 살아있기 때문에 어차피 같이 찌르는 4, 5번이 스타트를 주도하지 못한다, 받아먹을 수 있는 탄력을 끌고 나오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입상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남은 한 자리는 좀 신중하게 접근하는 그런 전략을 보내드립니다. 사실상 2번부터 5번까지 다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고민이 되는데요. 일단은 기강선은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그런 기록과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 2, 3, 5번 중에 선택을 하는데 저는 5번보다는 2, 3번 쪽에서 차선책을 섰는 그런 전략을 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좀 보고서 힘을 실어보는 그런 전략을 권해드립니다. 자, 구경주는 왜 현장 추천 경주냐? 나종호 때문입니다. 나종호가 지난주에 안 좋네 라고 했는데 감아버렸죠. 결국에는 뭐 팔렸던 전력으로 갔는데,
스타트를 못 끊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스타트를 0.18 끊으면서 휴가 맞았습니다. 자신감을 좀 찾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49번부터가 직전에 제 송근성이 우승을 했기 때문에 나정호도 되겠지. 그리고 조승민이 결정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승일이나 김현덕, 김도희 쪽으로 답을 찾아보자. 1번을 중심으로 기본적으로 투자 전략을 도전 선수를 찾는 전략을 생각해 보자라고 했는데 오늘 지정훈련 때 스타트가 조금 강하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나정호도 이게 제가 저번 주에 홍진수를 얘기했고 나정호도 얘기했지만 이제 16기입니다. 16기. 이거는 좀 자세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물론 요즘에 제가 뭐 꼰대 같아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16기가 지정훈련에서 스타트만 연습하고 레바를 놓는다. 물론 뭐 자율적인 지정훈련이기 때문에 뭐 반강제이긴 합니다만 저는 그래도 되나 싶습니다. 더 열심히 타고 당금질을 해야 되는 신예고 막내 기수인데 좀 자만감을 가지고 있지 않나. 뭔 생각으로 그런지는 저도 뚜껑을 열어봐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막내 기수 자 14, 15, 16 자 정말 박원규는 인정합니다. 근데 나머지 후배 기수들은 되든 되든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정호가 실전에서 해준다고 한다면 뭐 키잡이 역할을 하겠지만 만약에 스타트 타임을 놓친다라고 한다면 배당 형성의 비밀을 제공할 수 있는 만큼 기본적으로는 1코스를 만난 나정호를 좀 봐야 되지만 자 배당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1번이 부러지는 그림이죠. 1번이 부러지는 그림. 나머지 2, 3, 4, 5번은 봐야 되겠지만 2, 3, 4번을 조합한다면 좋은 배당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나정호와 홍진수가 투톱인데 둘 다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한번 더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현장 추천 경주 10경주는 여기도 일단 바깥쪽이 김태형, 오상현 둘 다 지정훈련에서는 괜찮은 모습을 보였고 이진우도 컨디션이 괜찮아 보입니다만 역시나 인코스 승부형 그렇기 때문에 복병이나 변수로 내려놓고 마찬가지로 4, 5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연습에서 날고 기어도 실전에서는 기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안쪽에 눈이 가는데요. 자, 송효석과 정민수 최근에 흐름이 좋은 정민수와 그리고 최근에 흐름이 시즌 초반 좋았던 송효석과 또 기본기 좋은 정민수가 두각을 받겠지만 양원준이 또 기습에 나설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양원준도 1승을 거둔 게 1코스입니다. 물론 그때는 온라인이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지만 오늘도 1코스에서 스타트를 0.02 끊으면서 가능성을 보였다. 그리고 송효성이나 정민수가 찌르기 형이기 때문에 양원준이 할 수 있는 건 스타트로 승부해서 기습에 나서면 선두로 나가면 잡지 않습니다. 근데 경합을 하면 좀 어렵겠지만 선두로 나갈 수도 있는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눈여겨볼 필요성이 느껴지고 송효석하고 정민수하고 기록이 비슷하다면 자, 송효석도 한번 역습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합을 좀 권해드립니다. 1번, 2번, 3번을 조합하는데 일단 안정감은 2번, 3번이지만 주목하고 있는 것은 1번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여기도 힘을 줄 때 어디다 비중을 둬야 될지를 좀 최종적으로 선택을 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이수빈과 민영건 아웃코스를 안고 있기 때문에 자 2인이 1코스 이점을 활용할 수 있겠고 지정훈련에서 괜찮았던 기련태와 분위기 반전을 노리는 손지영이 선두권 진입을 노릴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강지환도 일격을 가할 수 있고 민영건도 날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수빈이 약하기 때문에 민영건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고 4번은 기습을 통해서 일격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같은 경우에는 강지환과 민영건을 요주의 인물로 공략하는 그런 전략을 좀 세워볼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2경주도 일단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아웃코스의 이동과 김계영보다는 역시나 인센터 쪽을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여기도 좀 냉정하게 봤을 때는 권위력이 스타트 난조를 보이기 때문에 불안하다라고 변수로 내려놓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1번 김태규가 인 빠지기 잘하기 때문에 선전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순차적으로 투자하는데 주력을
반해진, 가장 컨디션이 괜찮았던 반해진으로 가져가는 그런 전략을 권해드리겠고, 쌍승은 뒤집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2번은 약하게 봐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4번도 그렇게 막 확신하게 권위력을 대신할 수 있는 만큼의 컨디션이 아니라고 평가가 되기 때문에 둘이 같이 동급이라고 보고 뭐 1번을 가든 3번을 가든 같이 묶어가는 그런 전략을 권해드리겠고, 자 2번도 4번도 불안해, 배당도 없고 싫어 라고 한다면 추격을 가능한 김경을 놓고 한복승을 공략하는 전략을 세워볼 수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후반부로 넘어갑니다. 자 13경주 같은 경우에는 앞선 경주 출전한 이주영의 컨디션, 자 6경주에서 출전한 이주영의 컨디션이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입상 후보로 활용할 수 있겠지만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냥 장애태를 믿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14기 동기생인 구본선과 박원규가 간격을 가하는데, 아무래도 구본선보다는 박원규가 눈에 띄는 만큼 2, 6번에 동반 입상을 점치는 것이 기본이 되겠는데, 자 동기고 구본선도 지금 입상에 목마른 그런 상황입니다. 박원규가 스타트를 확실히 주도하지 못하고 구본선과 경쟁을 할 경우에는 모릅니다.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 구본선도 모터 자체는 꿀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은 6번, 2번과 6번의 경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주영의 호전세와 구본선의 공간 침투를 염두에 두시면서 변수로 활용하는 그런 전략을 권해드립니다. 우열이 좀 드러나 있기 때문에 선택만 하시면 되는 그런 상황이고, 자 드디어 이제 특선입니다. 자 14경주, 15경주 1등이 1, 2코스를 두고 경쟁을 하게 되고, 2등이 3, 4코스를 경쟁을 하게 되고, 3등이 5, 6코스를 두고 경쟁을 하게 됩니다. 자 주의경고 완주타임까지 다 종합을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선택이 중요하고, 아무래도 결승전에서 1코스를 가져가는 게 유리하다라고 평가가 되기 때문에 누가, 자 김민준이나 심상철이 1코스를 가져갈 것인지 관건이 되고, 또 가져가더라도 누가 또 빠르게 1코스를 꿰찰 수 있는 그런 시속을 보여줄 수 있을지도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무조건 1코스라고 해서 다 머리를 칠 수 있는 게 아니라 경쟁 상대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 김민찬의 15번 모터, 그리고 한성은의 78번, 어성규의 24번, 한진의 144, 주은석의 71번도 생각보다 괜찮은 시속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주은석보다는 자 2, 3, 4, 5번의 모터도 어마무시합니다.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김민준이 확실하게 스타트를 주도해서 인 빠지기를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배당도 나올 수 있습니다. 분명히 김민준하고 심상철한테 배당이 싹 빨릴 겁니다. 후차권으로 쭉 빨릴 텐데 1번이 꺾이는 순간 바로 배당이다 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공격적인 전략, 자 결승전에 한 번도 못 올라간 한성근이나 김민찬이 위치가 좋기 때문에 많이 관심을 갖겠는데, 모터존 어성규 개인적으로 3, 4번이 연수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좀 눈여겨보시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김한석, 김응선, 김종민. 자, 김종민도 자 센터 코스로 밀려났지만 안쪽 코스를 더 가져가기 위해서 스타트와 턴 스피드를 애를 또 바짝 끌어올릴 거고, 자 김한석은 심상철을 직접 찍어 누르는데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심상철의 빈틈이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찌르기로는 승산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튀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김한석은. 그러면 1번, 2번이 경쟁을 하고 3, 4번이 들어오는 그림도 그려질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도 3, 4번을 넣고 이변 전략을 염두에 둘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액면으로 봤을 때는 김민준, 심상철이 무조건 유리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나머지 선수들의 모터나 컨디션도 나쁘지 않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요거 최종적인 입상 후보 전공법으로 갈 건지 아니면 좀 배당을 노려볼 건지 요거도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16, 17 온라인인데요. 자 여자 선수들의 강세를 점쳐볼 수가 있습니다. 자 16, 17 경주 온라인, 요즘은 체중을 섞습니다. 예전에는 자 60kg 때는 60kg대로 맞춰주고 50kg 때는 50kg대로 맞춰서 16, 17 경주를 편성을 짰는데 이게 맞죠? 자 경쟁력,
왜 그러면은 다이어트를 하고 힘들게 체중 관리를 합니까?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이게 맞는 거죠. 이게 맞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자 선수들이 압박을 한다. 처음에는 자, 기록이 빠른 김기한이나 정용진 쪽으로 초점을 맞추려고 했는데 자, 문한나 기록이 어마무시하게 빠릅니다. 그러면 분명히 직선에서 찍어 누를 거라고 생각이 되고 누르는 순간 정용진은 자리 바꿔서 공간을 파지 않으면 눌리고 타이밍 놓치고 이상문도 놓치고 김기한도 감긴다라고 한다면 손재민이 날아들어오는 그림을 보고 있어서 좀 제가 보는 그림은 요 그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문한나가 안쪽으로 싹 쓸어줘야 들어올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번 경주도 박준호가 체중 68kg로 기록을 합니다. 네, 맞네요. 68kg. 무겁죠. 탄력이 좀 늦게 붙을 거고 김동경도 121번 모터를 다시 받았는데 제가 직전에 차 지정연령 한 것까지 다 봤는데 온라인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박서리가 여기도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돌리는 순간 유석현과의 동반 입상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있고 순위권의 변수로는 주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좀 열어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16경주는 4륙 17경주는 3호를 보고 있기 때문에 기본 베이스로 깔고 사전 스타트나 탄력 기록에 따라서 좀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16회차 수요일 예선전을 살펴봤습니다. 자, 어려운 편성은 정말 어렵습니다. 확신을 가지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머리가 있어도 후차권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비슷한 양상의 편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자, 대상경주 주간 자,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주시고 자 15회차 저희가 적중률 1위를 했는데 2주 연속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